4월 22일 정전시장입니다. 자,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연준의장 흔들기에 시장이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죠. 파월, 너 항상 늦게 금리 인하 안 했냐? 그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어땠냐? 경제가 어땠냐? 사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이 양적 완화 이후에, 코로나 때 양적 완화 이후에 양적 긴축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사실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기도 하고 경제가 많이 힘들기도 했죠. 트럼프가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의장 임기가 그래도 2026년도 5월까지 남았는데, 정말 만약에 해임을 하기 위한 압박을 넣는다거나 해임이 갑자기 중간에 돼버리게 된다면은 이게 또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죠? 불확실성이죠. 그런 불확실성에 좀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 또 미국의 국채금리라든가 이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연준의장 흔들기겠지만은, 지금 뭐 확실한 거는 금리에 대한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약간 계속적으로 산적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하락을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2022년도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최저치예요 지금.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달러가 떨어지면은 뭡니까? 원화가 강세가 나와야 돼요. 근데 달러가 떨어져도 원화는 그대로 또 1,400원대입니다.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달러 오케이, 100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지. 100선 위에서 오랫동안 놀았잖아요. 3년 이상 놀았고, 뭐 최근에 경기가 둔화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달러에 대한 지위가 떨어질 수 있지. 근데 원화는 달러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원화의 가치는 정말 휴지보다 못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스탠스도 한몫을 하고 있죠. 네,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어 있고, 지금 올해 최종금리가 거의 뭐 1.5%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하기에는 JP모건이. 그래서 한국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시중에 유동성 물량으로 돈을 풀어보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대선 끝난 다음에 또 엄청나게 돈 풀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 계속 떨어지면 뭐합니까? 또 돈 찍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이렇게 힘들면 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긴축을 하지 않죠.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인해서 부양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아니, 짐바브웨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1,000억으로 계란 세알 샀어요, 세알. 네. 곧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떨어질 수 있어. 그리고 달러는 회복하겠지. 근데 원화 같은 경우가 달러가 저렇게 3년 내 최저치인데 여전히 1,400원 유지하고 있다? 지금 차라리 1,400원 밑으로 내려와야죠. 빨리 내려와야죠, 지금.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남의 나라, 뭐 지금 우리나라 뭐 경제팀이 맨날 지금 미국 걱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걱정해야 돼요. 원화 가치가 똥휴지야, 똥휴지. 아무튼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그래서 S&P 종목들 보면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크게 올라갔던 게 넷플릭스. 굳건하죠, 여러분들. 넷플릭스 관세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미우나 고우나 뭐 OTT 플랫폼 안 보겠습니까? 계속적으로 OTT 성장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재밌는 뉴스 있었어요. JP모건이 코카콜라와 넷플릭스가 경기 침체에 가장 안전한 주식이다. 실제로 넷플릭스랑 코카콜라 주가 보세요. 네, 시장의 변동성과는 무리 없이 이겨내고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랠리를 또 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아마 한국 주식도 최근에는 이마트가 많이 오르듯이 이런 식의 경기 침체에 좀 안전할 수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크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골드만삭스가 내년 금값이 4,000달러까지 가능하다. 현재 금값이 3,400달러.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적인 신고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금이라는 게 왜 안전자산입니까? 왜? 여러분들 금 가지고 있다고, 골드만 가지고 있다고 이자 주나요? 안 주죠. 그러니까 금은 정말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에요. 아니, 골드바 가지고 또 이자를 안 주잖아. 투자 상품이 아닌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정말 투자자들이 지금 그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많이 올리고 있는 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세종 가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세종이 가게 된다면은, 네, 저는 좀 나쁘지 않게 본다. 최근에 워낙에 건설업도 그렇고, 건설업 하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시멘트, 레미콘, 토목, 뭐, 다 있죠, 이런 게.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뭐, 세종지 한번 이전해가지고, 행정수도 한번 딱 옮기면서, 또 건설업 한번 끌어올리면은 나쁘진 않다. 다만, 저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빨리 내보내고 한국인들로 채워야 돼요. 아니, 계속 뭐, 그렇게 해야지 내수시장이 돌지. 네, 그런 게 좀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트럼프 내용이 있고 또 중국 주식을 상장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어려울 겁니다. 네, 어려울 거고 오히려 뭐 추가적인 상장에 대해서 제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하겠죠. 그리고 유럽연합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화장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국 화장품을 욕하는 유튜버들이 많았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산이더라. 가짜 화장품이었다. 이게 엄청나게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의 강세는 그리고 여름이지 않습니까?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예요. 네, 여름이라서 좀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히토리 수출 제한의 자동적기가 비상이다. 네, 오늘 노바텍이나 티플렉스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강한 대제명 네, 부실기업 상장 폐지, 상법 개정, 시장 조작단 엄단하겠다. 자, 코스피 5천원을 목표로 하겠다. 네, 어떻게 할지는 몰라. 일단 5천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갈지는 몰라. 일단 간다고 합니다. 네, 간다고 하니까 갔으면 좋겠네요. 아,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너무 좋네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플러스, 사형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실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후보가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의 지금 김수출이, 1분기 역대 최대치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김도 관세에 대해서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는 물품 중에 하나죠. 뭐냐면 여러분들 식료품이나 화장품이 왜 관세 영향을 크게 안 받나? 관세가 결국 총 수출 품목의 퍼센티지잖아요. 가격이 싸. 도매단가가 싸. 도매단가가 싸기 때문에 20% 때려도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화장품 뭐 여러분들 뭐 2만원짜리 20% 때려봤자 얼마냐고. 그러니까 별로 크게 타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오늘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테슬라의 이제 댄 아이버스가, 일론 머스크 도주에서 내려와야 된다. 사실 댄 아이버스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빠돌이 아닙니까? 테슬라 빠돌이. 예, 근데 이 댄 아이버스까지, 야, 좀 내려와야겠다. 지금 테슬라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주가가 $100가 깨졌습니다. 100달러 깨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100가 깨져버렸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흔히 변곡점. 가장 많은 주가의 변동성이 일어나는 구간이 $100 구간인데 이탈했다.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꺾일 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마판에 반도체 종목도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거 오늘 충격받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자, 개별적인 일정 종목부터 하나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리고 뭐 일정 오늘 뭐 추경안 제출되죠. 뭐 여기 추경 심크홀도 있고 뭐 이제 모듈러 주택 지원도 있고 화재 대응도 있고 저 추경안 관련해 가지고 이슈 나올 수 있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마감 이후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제랑 비슷해요. 네, 시장은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뭡니까? 정치 테마주 사야죠. 최근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정치 테마주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정치 테마주 사면 안 되지 않나요? 나는 한국 주식하면서 기본적인 분석한다는 새끼들이 제일 싫어. 전 세계 주식시장에 2%도 안 돼요. 한국 주식 시총이. 정말 저게 마트로 치면은 구멍가게보다 못한 그런 가게에서 우리가 꽁냥꽁냥 살아가고 있는데 무침 거기서 자기가 뭔가 깨우침 마냥 한국 주식 하면서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냥 한국 주식은 그냥 도박장이야. 인정해야 된다고 이거를. 왜 이걸 인정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박 가자.